원스피러시 이번 시간에는 연방 대법원 대법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대비해서 민주당 진영이 비상 걸렸죠. 예, 트럼프가 내년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은 소토마요르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고령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나야 된다. 한번 보실까요? 소토마요르 대법관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라틴계 최초의 라틴계 여성 대법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 논객 자시 베로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연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또 MBC 방송에 따르면은 베로는 지난달 강성진보 급진 좌파 언론인 The Atlantic, 굉장히 급진 좌파 언론이에요. The Atlantic. The Atlantic은 참고로 지금 누가 사주냐면은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 사줍니다.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분이에요. 어쨌든 The Atlantic에 올해 그 대법원을 떠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젊고 믿을 만한 그런 진보적인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연방 대법관 그 이슈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많았어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보면은 트럼프 성격이나 너무 세다, 싫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찍은 분들은 이제 그 보수 대법관 이슈가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같은 경우가 이제 고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연방 대법원 그 판도를 보면은 보수 6명, 진보 3명입니다. 보수 6명, 진보 3명. 그 보수 6명 중에 3명을 누가 넣었어요? 트럼프가 넣었습니다. 예? 닐 골세치부터 해가지고 뭐 브렛 카베나, 그다음에 에이미 코니 벨 이렇게 3명을 넣었어요. 물론 뭐 한 명은 보수 대 보수로 이렇게 교체를 한 거죠. 앤서니 케네디를 교체를 한 거지만 나머지 2명은 진보 대법관을 그러니까 교체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또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오바마 정부 때 버락 오바마가 메릭 가랜드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죠. 메릭 가랜드를 연방 대법원에 넣으려고 했는데 왜 못 넣었어요? 왜 못 넣었습니까? 그때 연방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공석이 됐지만 대선해가 열리는 해였기 때문에 그 홀드아웃을 한 겁니다. 미치 머카노 당시 상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메릭 가랜드를 대신에 법무장관 앉혀준 거예요, 바이든이. 자, 그래서 그 이들 주장은 바로 민주당 진영이 2020년 겪었던 그런 악몽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도 잘못한 겁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굉장히 고령이었고 예? 건강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맨날 이렇게 그 국정 연설이었나 이렇게 졸았어요. 조는 장면이 몇 번 잡혔습니다. 카메라에. 예? 그리고 근데 언론사들 예를 들면은 지미 키멀 쇼, ABC의 지미 키멀 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무조건 좌파 이렇게 시체말로 빨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진보 진영. 그래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부각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아마 트럼프 정부 초기에 그걸 보여준 것 같은데 막 운동하는 모습 보이고 와 대단하지 않느냐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해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건강하다, 멘탈 세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 임명하면 안 돼. 메릭 가랜드 막았잖아. 임명하면 안 돼. 근데 그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한 거예요. 닐 골세치 들어가고 예? 에이미 코니 벨 들어가고 브렛 카베나 들어가고. 브렛 카베나 같은 경우에는 막으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뉴욕타임스가. 예? 저는 참고로 그 뉴욕타임스 그 기사 그 일면에 낸 기사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옛날 일기장 그 브렛 카베나한테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예? 그 일기장까지 뭐 이렇게 그 보도하고 그랬는데 참 그가 진보 좌파 언론 아니랄까봐 뉴욕타임스가 예?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 별의별 히피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시체말로 이렇게 까는 기사 히피스를 시리즈로 내보냈어요. 뉴욕타뿐만 아니라 와포 CNN, MBC, ABC, CBS 다 몰빵해가지고 그런데도
브렛 카베나 대법관 임명 막지를 못했습니다. 브렛 카베나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돼요.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 그 주장하는 여성을 보면은 낙태, 옹호 단체를 위해서 일한 경력도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낙태 이슈에 있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브렛 카베나. 그래서 그거를 굳이 저는 끼워 맞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폐쇄 공포증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폐쇄 공포증 없는 걸로 그렇게 드러났어요. 뭐 500 스퀘어 피트 작은 아파트에서도 살기도 했고 또 고소공포증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비행기, 경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드러났고요. 제가 그 여자 인물 그러니까 그분 보면은 교수 출신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 여기서 그냥 멈추도록 할게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긴스버그가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대법원에 있었을 때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RBG라고 그랬잖아요. RBG인데 이제 그 지미 키멜 같은 경우는 Notorious B.I.G. 래퍼 Notorious B.I.G처럼 터프하다 막 이렇게 또 묘사하고 그랬지만 결국 돌아가셔가지고 대법원 이념 성향 구조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렇게 완전히 재편이 됐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연방 대법원장. Chief Justice. 존 로버츠인데 이분도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중도예요. 그분은 제가 볼 때 진보반, 보수반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 또 앤서니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분도 보수인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때 진보 쪽 편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수면 무조건 그냥 보수 쪽 찍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또 진보라고 무조건 다 진보 찍겠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또 판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진보 농객 메하딘 하산은 최근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바이든이 경합주에서 트럼프에 뒤지고 있고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왜 역사를 되풀이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소토마요르 대법관 연내 사퇴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다음 장면 보면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입니다. 왼쪽부터 닐 고르세치, 가운데가 에이미 코니 베렛,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브렛 카베나입니다. 자, 에이미 코니 베렛 같은 경우에도 꼭 보수 쪽에 손들어준 거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그 텍사스주 국경에 이렇게 그 철조망 치는 이슈에 대해서 진보 쪽 손 들어줬습니다. 예. 그걸 그 주에서 막을 권한이 없고 그거는 그 국경 이슈는 연방법 권한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바이든 쪽에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오히려 더 수세에 몰렸죠. 왜냐하면은 오케이 우리 주는 우리가 지킬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렉 애벗 주지사가. 그리고 그 사우스다코다 뭐 크리스틴 노엄 주지사 같은 경우도 야 우리도 지원해줄게. 우리가 그 내셔널 가드 우리가 보내줄게. 그리고 또 론 디샌티스도 우리가 보내줄게. 뭉치기 시작하면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바이든 정부하고 보수주들하고 이거 내전이다. 그래가지고 누가 백다운했습니까? 결국에 바이든이 백다운했어요. 그러니까 꼭 법이 이런 거 보면 꼭 법이 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자, 그래서 트럼프 대법원 주요 사례들을 보면은 트럼프 때 콜로라도 주 대법원 이슈가 오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법원이 지난 3월 4일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을 했어요.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행위다. 반란 가담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죠. 기억나시죠? 네, 트럼프의 만장일치 승리였습니다. 그때는 진보 대법관 3명도 나란히 트럼프 쪽 편을 손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서로 소송해가지고 막 낙마시킬 수가 있어요. 투표용지에서. 텍사스주 우리 예를 들면은 피트 부티지지 마음에 안 들어 날려. 그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장 이런 드라마를 법정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면은 보수가 싫어하는 후보 다 뺄 수 있고 진보가 싫어하는 애도 다 뺄 수 있고 또 로비에서 경합주에서도 뺄 수 있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진보 대법관이
물론 그들이 뭐 트럼프 찍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미국 난리가 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트럼프 쪽 선을 들어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1973년 가장 유명한 케이스죠. 대부분은 기억 못해도 이 케이스 하나는 기억하죠. 로우 비 웨이드. 로우 비 웨이드 1973년에 낙태권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로우하고 웨이드가 이제 로우하고 웨이드는 이제 이름인 거예요. 낙태권 이슈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한 7천만 아기가 이제 죽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이후로 낙태된 아기가 7천만, 미국에서 6, 7천만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는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그럼 이거 나오면은 먹여 살릴 거야? 계속 키워줄 거야? 나는 얘랑 애를 낳아가지고 살기가 힘들어. 이제 그렇게 진보 진영에서는 맞서 싸운 거죠. 근데 참고로 1973년 이 로우 비 웨이드는 어떻게 됐어요? 2022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 6, 진보 3이 되니까 그것까지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사례까지도 판례까지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연방 대법원이 그 정도로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집행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보수적인 나라 아니냐 이렇게 그 대법원 구성도를 또 보면서 6대3 항상 5대4 이렇게 앞서가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 이거 한번 다음 장 볼까요? 사진. 네, 브렛 카베너 아까 제가 청문회 과정 얘기한 겁니다. 이때 굉장히 고생했어요. 울었어요. 눈물 터뜨렸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언론이 공격당해 평생 한 번도 이렇게 공격받지 않다가 언론 공격을 받으니까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뉴욕타임스가 맨날 일면으로 막 때리고 막 성폭행범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이제 터뜨리더라고요. 자기 가족도 있고 뭐 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언론들 비판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진짜로. 제가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펄리티컬에서 제가 이제 대놓고 질문을 했죠. 그 패널들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언론의 비판을 받지 않다가 비판받으면 이제 비판을 받으면 3도 화상 처음에는 그게 3도 화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완전히 그 자기가 그러니까 불타서 그러니까 엄청난 화상을 입는 그 기분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장면 봤을 때 브렛 카베너. 다음 장면 볼까요? 자, 뉴욕타임스 이분은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앤서니 케네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령으로 먼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분을 닐 골세치로 바꾼 거고요. 젊은 그때 50대였죠.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이 소토마요를 보고도 내려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토마요를 함부로 그렇게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틴계잖아요. 지금 유일한 라틴계 대법관인데 그분 안치게 그래도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데 예? 보수 진영으로 많이 기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케이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케이스인데 1964년 1월 6일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자세하게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시츄에이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 이제 언론의 보도가 어디까지 이게 오케이냐 그 이슈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이제 결국 연방 대법원이 당시 60년대에 누구 손을 들어줬냐? 이게 이게 알라바마 케이스로 기억합니다. 주 대법원에서 이겼거든요. 설리번 쪽이. 근데 뉴욕타임스가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그래서 이 이슈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에요. 지금도. 왜냐하면 언론들이 막 마음대로 가짜뉴스 보도해도 별로 할이 없는 그런 시대를 초래한 게 바로 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케이스다라는 그런 비판이 거셉니다. 자, 그리고 2013년 미국 정부 대 윈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케이스에서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 그게 위헌 판결. 그전에는 이성끼리만의 결혼을 이성끼리 남자하고 여자가 합쳤을 때만
결혼이라고 인정했는데 이걸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또 살짝 비켜갔어요.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아시안, 특히 아시안 학생들, 아시안 대학생들, 아시안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케이스인데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s. Harvard 2023년 작년 이슈예요. 그래서 그 affirmative action이죠. 이건 affirmative action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버드에 입학하는데 하버드하고 아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로 소송 피소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이 예를 들어서 아시안 학생하고 흑인 학생이 비율이 적으면은 흑인 학생 먼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추가 가산점 줘가지고 450점 정도 준다 그래요. SAT 그 전에는. 그럼 아시안이 450점 이상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실력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겼느냐?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이 하버드 상대로 이겼습니다. 하버드가 패소했어요. 근데 이거 놓고도 이제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흑인 학생 한 명도 못 들어갈 수 있어. 실력대로 하면은 전부 다 아시안 유대인 학생 이렇게 식으로 그럼 전부 다 그러면 아시안하고 유대인들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제 입학률이 높으니까 실력대로면 그 성적대로면 그럼 그런 세상 그게 올바른 세상이야? 그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affirmative action 없이는 그 옥시데널 컬리지에서 콜롬비아 대학으로 전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없이 하버드 법대 못 갔고요. 근데 하버드 법대에서 편집장 했고 그 변호사로도 민권 변호사는 아니지만 커뮤니티 리더 하다가 뭐 시카고 교수 뭐 파트타임 교수긴 하지만 시카고대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상원 그래서 뭐 연방상원 의원 루키 때 이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상원 그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서 상원의원은 MBC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토마요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소했다시피 사상 첫 라틴계 대법관입니다. 때문에 소토마요르를 쫓아내자고 너무 몰아세우면 라틴계 표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9명인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주변의 음모와 성화를 못 이겨서 물러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